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신형 산타페입니다. 현행 산타페는 5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이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현행 모델은 데뷔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같은 2.5 가솔린 터보와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디젤 모델은 이번에 삭제가 됐죠. 기존처럼 승차 정원은 5인승과 6인승, 7인승 세 가지로 나오고요. 트림이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세 가지로 나옵니다. 굴림 방식은 2륜이 기본에 4륜을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2.5 가솔린 터보의 2륜, 7인승 사양이고요. 트림은 캘리그래피의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4,818만원이고요. 산타페는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외장 디자인부터 크게 달라졌죠. SUV인 건 동일하지만 일반적인 올로드용 SUV보다는 좀 더 정통 오프로더 같은 외장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산타페는 외장 디자인에서 곡선이 주류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산타페는 직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크게 보나 작게 보나 전체적으로 사각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진 모습에 비해서 공기저항 개수는 0.29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산타페는 구형에 비해서 차체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커졌는데 늘어난 수치보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폭이 더 커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기존 대비 약간 반급 위의 차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존의 산타페들과 외장에서 닮은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산타페가 아니라 다른 차에 이름을 붙여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면은 그릴과 범퍼를 포함해서 가로 라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 전폭은 구형과 동일한데 차폭이 더 넓어 보이죠. 그릴 사이에 위치한 램프는 요즘에 현대차에서 많이 쓰는 시리스 어라이즌 컨셉인데 이게 또 산타페에서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네요. 헤드램프는 기본이 MFR 타입 LED고요. 프레스티 트림부터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가 적용이 됩니다. 외장 디자인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간등 또는 방향지등인데 현대의 H 로고를 옆으로 돌려놓은 같은 모습이어서 이게 호불호를 떠나서 멀리서 봐도 굉장히 좀 눈에 잘 띄는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와 그릴 중앙에는 웰컴 라이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차문을 열 때 헤드램프에 H 로고가 점등이 되는 것은 물론 가운데에도 웰컴 라이트가 포함이 됩니다. 가운데 웰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점등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6의 그 실내 무드 조명 웰컴 라이트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죠. 신형 산타페는 전체적으로 반듯반듯한데 특히 옆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캐릭터 라인부터 해서 유리 프레임까지 전부 다 직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휠하우스는 타이어의 형상에 맞춰서 동그랗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차는 휠 아치도 직선에 쓰였어요. 이 모습은 약간 오리지널 산타페를 오마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현대차는 측면에 차명 레터링을 붙이지 않는데 이 산타페는 프론트 팬더에 산타페라고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1, 2, 3열 유리의 면적을 보면은 이 차의 컨셉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산타페는 2열 유리의 면적이 1열보다 넓고 심지어는 3열 유리도 3열 치고는 면적이 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실내 공간 확보에 신경을 좀 많이 쓴 패키징입니다. 산타페는 사진 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차가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커지긴 커졌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큼 커지진 않았습니다. 구형과 비교해보면 전장과 전고, 휠베이스가 늘어났고요. 반면에 전폭은 구형과 동일합니다. 소렌토와 비교하면 전장은 조금 길고요. 휠베이스나 전폭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얼핏 팰리세이드와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수치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외장에도 좀 장식적인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C필러에는 타이어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도 마련해놨습니다. 손잡이는 키로 잠글 수도 있고요. 외장에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리어의 디자인인데 통상적인 SUV와는 뒷모습이 많이 다르죠. 아마 이 차를 기획을 할 때 상당 부분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3열의 공간에도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리어의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SUV라기보다는 좀 승합차에 가깝고요. 뒷유리 역시도 유리의 면적이 넓은 편이고요. 가운데는 산타페라고 차명 레터링이 크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넓은 트렁크의 그 여백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산타페는 앞뒤에 옆으로 돌린 H 로고를 박았는데 이 테일램프에도 H 모양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요즘에 현대기아차는 이게 차종에 따라서 방향지등의 그 높이가 좀 들쭉날쭉한데 산타페는 방향지등이 꽤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길이가 좀 있긴 한데 위치가 좀 너무 낮은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형 산타페에도 후방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됐고요. 다른 차들보다 가이드라인이 좀 굵은 편이네요. 그리고 리어 와이퍼는 히든 타입이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사이즈는 245에 45와 21입니다. 산타페로는 처음으로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요. 근데 타이어 폭은 20인치보다 조금 작아요. 기존의 20인치는 255였고 신형의 21인치는 245입니다.
예, 신형 산타페 실내는 외장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이 완전히 풀 체인지가 됐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은 최근 현대차 신차에 나오는 디자인 요소가 공유를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컨셉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기존의 산타페들은 실내도 전형적인 올로드용 SUV였는데 실내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외장처럼 반듯반듯하고요. 약간 좀 오프로더 같은 느낌이 부분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상단 쪽에는 우레탄이 적용이 되는데 우레탄이 살짝 좀 단단한 편이고요. 구형에 비해서 차폭이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구형과 동일하다 보니까 실내 탔을 때 좌우로 느끼는 공간감 이거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이게 천장이 높아서 뭔가 차에 타면은 그래도 약간 구형보다는 더 넓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 차는 캘리그래피 트림이어서 천장과 필러에는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만져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웨이드와는 질감이 조금 다르고요. 정확히는 다르다기보다는 좀 떨어지고요. 만져보면은 뭔가 스웨이드 같긴 한데 질감이 조금 떨어지고 심지어는 필러와 천장의 스웨이드 재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짜 스웨이드 같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천장은 그거보다는 약간 좀 스펀지 같고 그렇습니다. 모니터는 12.3인치가 기본이고요. 커브드가 적용이 되는데 이 계기판과 같이 이어진 이 커브드 디자인은 대략 EV9 또는 부분 변경된 소렌토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니터와 계기판 사이에는 여기가 지금 공백이 비어 있잖아요. EV9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액정이 공조장치가 들어갔는데 산타페와 소렌토는 여기 그냥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그래픽은 최근에 따른 신차와 동일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 그러니까 기본 3분할이고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이제 주요 메뉴로 접근하는데 요즘에 보면 현대차가 이런 그 메뉴 아이콘들이 좀 대부분 큼직큼직해요.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이제 최신 버전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로 자주 사용하는 ADS 관련 등의 메뉴죠. 운전자 보조는 그러니까 보통 최신차일수록 이제 최신의 ADS가 적용이 되는데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두 가지를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하이패스. 시트는 이 차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 사양이고요. 여기서 컴포트 스트레칭과 그러니까 이게 강도가 보통과 강한 두 개가 있고 작동 시간도 3개가 있습니다.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무드 조명 설정 화면이고요. 무드 조명도 뭔가 그 외장 디자인과 디자인 큐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보면은 H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H가 되게 많잖아요. 실내 무드 조명도 H예요. 실내 무드 조명이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대시보드 쪽에 무드 조명이 되게 강해서 도어 트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총 64가지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 그리고 주의구간 안내 연동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테일게이트의 경우에는 열림 속도를 보통과 빠르게 두 가지가 있고요. 열림 높이도 완전 열림까지 포함을 해서 총 4가지가 있고 사용자 높이 설정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테일게이트를 원하는 높이에 맞춘 다음에 그 닫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설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 차가 최신 모델에서 그런지 화질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기본 2분할이고 이게 앞뒤 모드 이렇게 앵글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기능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는데 이게 6.6인치예요. 그래서 보통 공조장치에 사용되는 그런 액정에 비해서는 좀 사이즈가 큰 편. 그러니까 여기에 물리 버튼과 공조장치 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요 상단에는 현대차 특유의 버튼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패널이 약간 좀 위로 들려 있어요. 그래서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런 앵글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 뭔가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그런 버튼들을 여기다가 다 한데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죠. 실내가 부분적으로 기존의 현대차와 닮은 부분이 있는데 센터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 처음 쓰이는 디자인이에요. 기본적으로 플로팅 타입이긴 한데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무선 충전 패드가 1열에 2개가 들어가는 거는 이 차가 처음이고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를 봐도 좀 드물죠. 그리고 여기가 무선 충전 패드가 2개가 있긴 한데 이 자체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뭔가 무선 핸드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놓기에도 그런 좋은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현대차와 동일한데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색상을 보면은 이게 아이오닉6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검은색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요. 완전히 동일한데 또 약간 다릅니다. 이 눌림 버튼 있잖아요. 눌림 버튼에 약간 이거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닫힌 버튼과 눌린 버튼 좀 구별하기 쉽게 여기 살짝 조그맣게 두 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컵홀더의 위치도 꽤 좋은 편이에요. 일단 이게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지금 현대차 중에서 이 컵홀더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신형 산타페는 다분히 미국 시장을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둔 그런 설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 이렇게 대용량 그 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인 예를 들어서 뭐 캔커피 이런 거 들어가면 여기 고정이 안 되겠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보기보다는 큰 편입니다. 이게 커버를 열면은 지금 입구가 작잖아요. 그래서 딱 요거만 보면은 실내 수납 공간 되게 많은 거에 비해서 이게 용량이 작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트레이를 걷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칸막이가 있고 이거를 걷어내면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게 500mm 넣고도 이만큼의 그 공간이 남아서 뭔가 최근에 본 신차 중에서는 센터 콘솔 박스의 그 깊이가 가장 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놨고요. 여기도 이렇게 칸막이를 떼어낼 수가 있어요. 신형 산타페는 실내 수납 공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글로우 박스도 위아래로 2단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보통 이제 랜드로버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참고로 여기도 이렇게 살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글로우 박스가 통상적으로 또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열었을 때 이게 좀 커버가 밑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다른 부분에 비하면 여기 또 그 생 플라스틱이어서 이렇게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운전대에는 차 사이즈 대비하면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통상적인 원형보다는 약간 좀 타원형에 가깝고요. 림의 두께는 적당한 편이고, 반면에 림에 적용된 가죽이 약간 좀 푹신하긴 한데 뭔가 그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좀 되게 쫀득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신형 산타페는 전도식 운전대가 적용됩니다.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됐고요. 이 디자인은 그랜저 등과 거의 동일합니다. 계기판 테마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이 클래식이고,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아날로그 감성, 그리고 이게 심플, 그리고 스타일 A와 B,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클래식의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계기판 디자인이 총 6가지인 거죠. 시트는 쿠션이 약간 좀 탄탄한 편이고요. 포지션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 사이즈에 맞게 전체적인 크기도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편이고요. 기본적으로 좌판 길이가 그렇게 짧은 건 아닌데 앞부분을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터치로 릴렉션 모드로 바꿀 수가 있죠.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반듯반듯하고요. 약간 의외인 게 이 도어 손잡이가 이게 플라스틱이 무광인데 뭔가 그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도 괜찮고, 도어 포켓 용량도 좀 큰 편이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원터치가 적용이 됩니다. 2열의 공간도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무릎 공간은 오히려 구형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위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실내의 그 전체 공간으로 보면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 사이에 주먹이 2개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구형 산타페의 경우에는 주먹이 보통 3개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이게 아마 3열 공간을 좀 이렇게 할애하려고 2열의 공간이 살짝 레그룸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형처럼 등받이 각도는 굉장히 뒤로 많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은 슬라이딩을 최대한 앞으로 해서 딱 1단이 걸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대략 한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1열 시트 아래의 공간도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발이 볼이 좀 두꺼운 편인데 신발 놓으면은 이렇게 가장 낮춘 상태에서도 이렇게 상하 공간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고, 좌우 공간에 여유도 있는 편이고요. 가운데 부분도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이 아니어서 이제 좌우 공간 감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실내 공간 활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센터 콘솔 박스도 그러니까 앞뒤에서 다 열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게 동일한 공간이긴 한데 2열 승객도 거의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손잡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반대쪽에서도, 그러니까 렉서스 보면 보통 좌우로 열잖아요, 둘 다. 이거는 이제 그의 반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쪽에서도 여기로 접근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 아래쪽에 트레이도 이렇게 공간이 꽤 넓어서 뭔가 약간 좀 미니밴 같은 그런 패키징이고, 아까 그 트레이 밑에 공간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까 그 공간이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USB는 1열 시트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이 차는 듀얼 썬루프 사양이고 사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에 반해서 1열의 썬루프 커버는 또 수동이에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따로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없습니다. 요즘에 미드사이즈 SUV 보면은 미니밴 같은 그런 패키징이 많은데, 이 차도 미니밴처럼 여기에 컵홀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인승의 경우에는 실내에 최대 12개의 컵홀더가 있어서
진짜 미니밴 같은 그런 구성이죠. 유리는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고요. 2열에도 이렇게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발표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2열 시트가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게 되게 빨라요. 이렇게 버튼 누르면 원터치로 쭉 밀려나가는데 다른 차보다 이게 밀려가 나가는 속도가 좀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신형 산타페에서 포인트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3열의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 사이즈의 SUV 중에서는 그 3열의 공간이 가장 여유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헤드룸이고요. 3열의 헤드룸을 보면은 이 차 뒤에 디자인을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대략 이해는 갑니다. 저 같은 성인이 앉아도 헤드룸이 대략 주먹이 반 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통상적인 SUV의 3열보다는 헤드룸에 꽤 여유가 있고요. 심지어 좌우의 공간의 여유도 있어요. 보통 3열은 뒤에 좁잖아요, 좌우가. 근데 이 차는 좌우도 넓습니다. 물론 3열답게 시트 자체의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 3열 치고는 또 쿠션이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3열의 거주성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쪽은 가장 이제 뒤로 슬라이딩 한 거고, 이쪽은 앞쪽으로 한 단계 미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도 꽤 좋아서 이거는 거의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쪽에 공조양치가 있고요, 에어컨 조절, 그리고 USB 220도 있고요. 트렁크의 기본적인 용량도 늘어났어요. 3열 시트 세웠을 때는 아무래도 3열 시트 등받이 각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간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참고로 3열 시트 이 등받이 각도 조절 폭도 팰리세이드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열 시트는 이 줄을 당기면 이렇게 가볍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경우에는 트렁크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가장 큰 공간이 생기고요. 구형처럼 확실히 6인승과 7인승은 접었을 때 공간 활용성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활용성 면으로 보면은 7인승이 더 낫고요. 반면에 이제 좀 더 고급스러워 보면 6인승이 더 낫죠. 그러니까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히는 것도 완전 풀 전동이어서 좀 더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럽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접었을 때 성인 남자가 여기 앉으면은 좌식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머리가 안 닿냐, 이제 그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제 기준으로 보면은 머리가 닿습니다. 허리를 이렇게 완전히 피기가 힘들어요. 물론 썬루프 커버를 열면은 머리 공간이 좀 더 생기긴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허리를 좀 이렇게 꼿꼿이 피고 앉기에는 헤드룸 자체가 조금 부족하긴 하죠. 반면에 이렇게 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보면은 생각보다 이 길이 자체는 충분하고요.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산타페가 통상적인 SUV 또는 비슷한 사이즈의 SUV보다 저 트렁크 테일게이트 자체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후진 주차를 할 때 저 스토퍼에 바퀴를 바짝 붙인다 그러면, 물론 이게 이제 공간이나 아파트 뭐 다른 데마다 좀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테일게이트가 벽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곳에서 해보니까 스토퍼에 바퀴가 닿으면 안 되고 좀 한참 전에 떨어뜨려야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후진 주차할 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공조장치는 꺼진 상태이고요. 이렇게 정차 시의 소음은 4기통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 또는 구형 산타페나 소렌토 2.5 가솔린 있었잖아요. 그거와 대략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차 시에는 엔진 소리가 그냥 가늘게 들어와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정차 시에는 진동 대책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행 중에는 이게 진동이 좀 가늘게 있는데, 이렇게 정차 시에는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구형과 동일하고요. 최고 출력은 281마력이고요. 요즘에는 듀얼 클러치와 자동 변속기의 성능 또는 주행 질감 그 차이가 좀 많이 줄었는데, 이 8단 DCT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차일수록 점점 뭔가 자동 변속기처럼 주행 질감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울렁대는 건 있는데, 이렇게 저속에서 보통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저속에서 그 울렁거림 이런 거는 상당히 적은 편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여기서 여기 오면서 이제 주행을 했잖아요. 산타페 주행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승차감인데, 그러니까 이 차가 나중에 길게 시승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까지로 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시트가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라고 전에 발표에서 말씀을 드려서 뭔가 하체도 조금 단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차 밖에서 보면은 뭔가 차가 단단해 보이잖아요. 단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하체는 약간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엄밀히 보면은 댐핑의 초반 부분은 약간 좀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속도가 낮은 구간 또는 요철 구간 이런 데서 충격을 잘 흡수를 해서 뭔가 전반적인 승차감이, 그러니까 주행에서는 가장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저속 저회전에서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구간인데 뭐 이 차 역시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저속 저회전에서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참고로 오늘은 비가 와서 노면의 소음이 좀 더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의 경우에는 이쪽에 그 유리 창틀, 저 실링이 이게 좀 조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속도가 한 80만 돼도 이쪽에서 그 노면 소음이 막 되게 들어서 저 문이 열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또는 뒷유리가 열렸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쪽이 뭔가 그 창틀이 좀 조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고속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소리가 훨씬 커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륜인데 이제 2륜인 걸 감안을 하면, 또는 휠베이스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회전 반경은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딱 돌 때 이 회전 반경을 보면은 대략 한 저 SL이랑 SL64AMG 그거보다 약간 좀 길고, 어쨌든 여기서 한 번에 돌긴 도니까 그러니까 휠베이스 대비 등등 해서 뭐 대략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전고가 높잖아요. 실제로 구형보다 높아졌고, 그래서 시트 포지션도 다분히 좀 껑충한데 이게 약간 그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기도 한데 이게 대시보드가 낮습니다. 그래서 운전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이게 대시보드 또는 저 보닛을 좀 이렇게 많이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높은 포지션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게 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보닛에 저 끝까지 거의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차종이 시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기본적으로 좀 하이 포지션을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대차답게 좌우의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양쪽의 시야는 그냥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뒷유리도 넓다 보니까 면적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에 산타페로는 처음으로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됐죠. 이 디지털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거울보다 화각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 전환을 하면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더 넓게 보이죠.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 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효용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2열과 3열에 사람이 좀 많이 타고 또는 악천후에 저 카메라가 가리고 또는 뒷유리가 오염이 많이 되고 그럴 때 이 디지털 룸미러가 도움이 되긴 하죠.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출력이 좀 있다 보니까 에코 모드로 다녀도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내연기관들 보면은 뭐 전기차도 에코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초반의 반응이 되게 무디잖아요. 더디게 나오잖아요. 이 차는 에코 모드에서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멀과 스포츠에 비하면은 그게 좀 적긴 한데,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도 그냥 혼자 타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을 달릴 때, 이것도 지금 비가 좀 젖어서 정확히 좀 판단이 힘든데 그냥 구형과 대략 비슷한 그런 느낌, 또는 21인치 타이어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하체 방음은 무난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에서 노멀로 바꾸면은 힘이 정확히는 이제 초기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데, 생각보다 그 에코와 노멀의 차이가 그렇게 두드러진 편은 아니고요. 이게 노멀에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이게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이게 반응이 빨라지는 것도 빨라지는 건데, 스포츠로 바꾸면은 지금 설정이 시트 양쪽 서포트가 조여지게 해놔서 뭔가 거기서 오는 그런 감성적인 빠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노멀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한 2500rpm부터 본격적인 토크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정차 시에는 진동 대책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회전수를 그러니까 한 2500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자잘한 진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회전수를 한 4,000, 5,000 쓰면은 생각보다 진동이 보통 이제 운전대로 보통 많이 오는데, 이 차는 그 시트 엉덩이 쪽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한 1500rpm, 2000rpm 이하로 다닐 때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추월 가속할 때는 회전수를 좀 높게 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진동이 좀 거슬릴 수가 있겠죠.
이게 노면이 젖었다 보니까 전자장비가 제어를 좀 더 많이 하네요. 그리고 이 차는 딱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 건 아닌데 시동이 꺼질 때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가솔린도 시동 꺼질 때 IS로 이렇게 약간 좀 푸득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는 시동이 방금처럼 꺼질 때뿐만 아니라 켜질 때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좀 약간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됐나? 이제 보통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되면은 시동 온오프 때 그게 좀 부드럽거든요. 이 차가 생각보다 ISG로 온오프 할 때 그게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앞바퀴 걸림은 사륜보다 토크 스티어가 있긴 해요. 특히 오늘이 지금 비가 오고 노면이 젖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속 또는 정지 상태에서 킥다운해서 급출발을 하면은 타이어 슬립 뿐만 아니라 약간 좌우로 좀 흔들림, 토크 스티어라고 하죠, 가 생깁니다.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예상한 수준인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한 20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30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GV70보다는 못하지만 기존의 산타페 소렌토랑 대략 비슷한 것 같고요. 2.5 가솔린. 그리고 이 정도 사이즈의 제로 200이 30초 정도면은 꽤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그랜저 IG 3.0 있잖아요. 그거와 대략 비슷한 가속력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최고 출력이 높기도 하지만 뭔가 킥다운 했을 때 이게 반응이 좀 빨리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1400rpm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이게 에코 모드에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반응이 느리지가 않고, 드라이브 모드를 예를 들어서 스포츠로 바꾸면은 동일한 회전수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모드는 회전수를 좀 높게 유지를 하죠. 킥다운을 하면은 반응이 이게 한층 빨라집니다. 참고로 현대 상위 버전에 들어간 시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포지션도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는 그 엉덩이 있잖아요, 닿는 부분이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게 조금 더 낮아지죠.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저 게이지가 항상 15를 찍거든요. 순간 연비 그 바. 근데 이 차가 그거보다는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왜 저 순간 연비 게이지 바는 15까지밖에 없는지 약간 좀 의아하긴 하죠. 그리고 시속 115로 정속 주행할 때도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3, 14 이 정도 나오니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와 출력의 차로서는 110에서의 순간 연비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촬영하면서 길게는 못 타봐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든데 확실히 1열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1열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꽤 좋다, 주행에서 가장 큰 장점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은 이제 그거만 못하고 이 차 뭔가 밖에서 보면은 2, 3열 공간도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2열의 승차감도 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생각보다 1열과 2열의 승차감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 3열은 제가 못 얹어봤습니다. 다음에 혹시 따로 시승을 하게 되면은 그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신형 산타페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형들과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만 동일하고 그 외의 부분은 대부분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 또는 실내 공간의 컨셉 자체도 기존의 산타페들과는 꽤 많이 달라서,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소렌토와도 성격의 차이가 좀 뚜렷해졌어요. 사실 기존의 산타페 소렌토는 옵션 구성만 좀 다르지 사실상 거의 같은 차였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안팎의 디자인, 그 취향 차이 또는 브랜드 차이, 보통 그걸로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산타페는 신형이 이렇게 성격이 좀 많이 바뀌면서 소렌토와의 그런 그 성격 차이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일단 외장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은데 저는 앞쪽은 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아이오닉 시리즈처럼 레트로하면서도 좀 이렇게 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외장 디자인은 다분히 남성적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박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이제 남성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뭔가 그 여러 차종이 보입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 특정 각도 로디우스가 보이기도 하고, 통상적인 SUV가 아니라, 그러니까 앞과 옆에서 보면은 뭔가 정통 SUV 같다, 그 말이 좀 납득은 되는데 이게 뒤에서 보면은 정통 SUV라기보다는 좀 승합차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뒷모습은 거기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이브리드와 2.5 가솔린. 그래서 보통 하이브리드보다 가솔린이 더 싸고, 그래서 지금이 2.5 가솔린 281마력이
이게 엔트리 엔진인데 뭔가 한 200마력 초반대에 그런 가솔린 엔트리 엔진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보다 비싸고, 또는 산타페는 굉장히 좀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차기 때문에 볼륨 엔진으로 하나 더 있으면 선택의 폭이 더 늘어나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오고 이 차가 이제 이륜인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고속 안정성, 특히 지금 빗길에서도 이게 직진 안정성이 이게 꽤 좋은 편이에요. 직진하잖아요. 그러면은 흔들림이 꽤 적습니다. 좌우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창틀에서 이제 바람 소리가 삐져나오는데 아마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 차에서 나타나면은 뭔가 설계 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EV9에서 유리가 떨려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 동일한 조건에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차도 떨리긴 합니다. 이렇게 떨리긴 해요. 떨리긴 하는데 이게 EV9과는 달리, 그러니까 EV9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여기 문을 닫으면 막 부르라고 약간 좀 어긋날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잘 닫히긴 하네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유리 면적인 차는 동일한 상황에서 다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델 Y도 떨더라고요. 오히려 신형 산타페는 외장보다는 이 내장 디자인이 좀 더 보편적인데, 소재가 굉장히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뭔가 기능적으로 또는 차에 타면은 이게 최신차구나 라는 적어도 그런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가 신차가 나올 때마다 최신 편의 장비들이 대부분 다 적용이 되잖아요. 이 차도 거의 빠짐없이 다 적용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이 넓어진 건 맞는데 2열의 레그룸은 구형보다 오히려 살짝 줄은 것 같고요. 반면에 3열 공간은 또 많이 넓어져서 만약에 기존에 3열까지 생각을 해서 팰리세이드를 샀다 이러면은 디자인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산타페를 사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3열의 거주성 등이 팰리세이드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정도 사이즈의 SUV로는 3열의 거주성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HU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의 차보다 이 차로 중앙이잖아요. 따라가는 게 이게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뭔가 약간 좀 중간중간에 신경질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이 차는 방금처럼 이렇게 굽은 길 지나갈 때 그게 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HUD도 이게 급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HUD 판 자체는 제 차 아이오닉 6랑 대략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에 표시되는 정보는 급에 상관없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HDA2가 들어가면서 저 HUD의 그러니까 좌우에 지나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표시가 되고요. 저기에 이제 표시되는 그리고 정보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로써 현대 신형 산타페 2.5 가솔린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